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온라인 야영의 두 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은 두 번의 오전 강의 중 두 번째 건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온라인 중동부 야영의 건강 강의는 송영상 박사님께서 전인건강이라는 총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는데요. 오늘 화요일의 주제는 운동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포트리 교회 선교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유승희 집사님께서 강사와 오늘 강의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나 인터넷으로 귀한 중동부 야영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함께 하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시간 세우신 송영상 박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소서. 전하는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전염병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 영적, 육적 건강을 유지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강의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어제 음식에 관한 강의는 너무 어렵지 않으셨는지요? 도저히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두 번째 강의를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강의를 잘 이해하시고 생활에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제가 전인적인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날 강의가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는 내용인데 오늘 다룰 운동의 개념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즉,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의 건강이나 변화만을 꾀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과 나아가서 영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제목을 운동의 진짜 의미라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짜 의미도 있기 때문이죠. 음식에서도 그랬듯이 저의 의도는 정보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드리므로 올바른 개념을 찾으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는 운동, 즉 신체 활동도 거기에 부합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겠지요. 오늘의 생각할 과제는 운동은 축복인가 아니면 부담을 주는 의무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음식과 더불어 신체 활동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숨겨져 있는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지성과 노력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당연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럼 그 이유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와 같이 넓은 시야에서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태초 이전부터 이미 선과 악의 투쟁은 시작되었고 인류의 시조는 창조 후에 바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된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사탄의 유혹에 맞서야 하는 한 여자의 대치 상황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과의 싸움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미 승패는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저주나 벌을 내리시기로 하신 걸까요? 이 성경절을 보면 자칫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단어의 각각의 의미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창세기 3장에는 저주, 고통, 수고 등등 네거티브한 의미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이미 죄의 삭신 사망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인간도 사형수에게 더 이상 고문을 가하지 않는데 여기에 더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오히려 독생자의 목숨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사오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장면은 죄 지은 인간을 훈계하시는 것으로 여기시기보다는 사탄의 집에 들어갈 인간의 미래를 걱정하시며 두 인간을 내어보내시면서 하시는 그분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 옛날 군대 보내면서 이별을 앞두고 부모가 자식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뭔가 당부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속수무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사탄의 저주를 받은 지구에서 인류가 당하게 될 수고와 고생을 통해서 오히려 뭔가 축복을 주실 것을 기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런 맥락을 바탕으로 신체의 수고, 즉 운동이 필요하게 된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과학적 근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적인 운동의 개념이 얼마나 큰 오류인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지성이 만든 운동의 개념을 보겠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잘못 끼워진 첫 단추 때문에, 즉 잘못 기획된 인간의 식단으로 인해서 두 번째 단추인 운동의 개념마저 엉뚱한 데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홍보와 교육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공원이고 길거리고 할 것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개념이 머리에 꽉 박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뛰면은 자기가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존감마저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칼로리 개념으로 만든 운동은 비만을 예방하거나 치료하자는 것이고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걸리지 않게 함으로 자기가 강해져야 한다는 그런 모티브에서 시작하는 것이겠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목적이라면 아무 데서나 편리하게 운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너무나 흔하고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과학을 이용한 인공적인 시설과 환경은 쥐가 쳇바퀴 안에서 뛰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집단 운동의 개념입니다. 이는 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자발심이 더욱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발하기는 한데 대중심리를 이용해서 운동도 따라하게 하므로 어떻게든 칼로리를 소모하게 하고자 하는 상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터넷 기사는 이런 운동기구가 집안에 있다 보니 아이들이나 애완동물이 다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그런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 유지를 섭취와 소모의 단순한 방정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자, 음식을 먹었으니 소모를 해야만 한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습니다. 우리 몸은 물리적인 단순한 기구가 아닙니다. 설령 자동차라 하더라도 그렇죠. 차에 휘발유를 넣었으니 차를 좀 몰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까? 우리 인체는 어떻게 자동차만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운동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이 미래에 처할 상황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 몸의 생리작용이 운동 또는 노동 등의 신체적인 수고를 통해 더욱 강화되도록 고안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의 글을 보면 운동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해주고 있으니 신체적으로 부지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본론으로 어떻게 신체 활동들이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고안해 놓으셨는지를 하나씩 근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운동은 치매 예방에 약보다 더 효과적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물론 운동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셨지요. 또한 운동은 뇌의 기능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심지어 뇌의 모양마저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의 정신적인 작용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동의 신체적인 작용에 대해 공부하겠는데요. 신체적인 작용을 대강 추려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운동이 유전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면 어떻게 운동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2009년 노벨 의학상을 받게 한 텔로미어라는 물질로 인해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세포는 세포 분열을 무한대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반복을 하면 할수록 이 유전자의 말단 부분에 위치한 텔로미어라는 그 포션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두끈의 끝부분에 끈이 풀어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인데, 결국은 이 플라스틱 조각의 역할을 하는 텔로미어가 다 소모되면 유전자는 망가지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운동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팬데믹을 거치면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느끼고 있습니다. 노후에 사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설령 암이었든 폐렴 등의 감염이든 이 모든 것이 면역력의 약화가 주 원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면역력 강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이 논문은 과거에 발표된 주요 논문 30편을 잘 분석해서 근육 강화 운동도 면역력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확인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력 운동은 말초 혈액 속에서 면역 기능이 주력인 임파구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것이지요. 이 논문은 유산소 운동의 측면에서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늘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수들은 감기 한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산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똑같이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 걸리지 말아야 할 것인데 누구는 잘 걸리고 누구는 잘 안 걸리는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운동을 하는 환경의 외부 조건들, 즉 온도, 습도, 심지어는 공기 중에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항원이나 공해 물질들도 어쩌면 면역이나 염증 인자들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진의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염증 인자가 증가할 수 있지만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염증 인자들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이 염증을 소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염증이라는 무엇이냐면 면역작용의 양날의 칼날 중에 나쁜 작용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민 반응을 하므로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약 10여 년 전에 50견이 왔었습니다. 이 오른쪽 어깨가 먼저 왔었는데 얼마나 아픈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식당에 갔다가 제가 이제 값을 지불하겠다고 계산서에 먼저 나갔는데 이 지갑을 꺼내지 못하고 잔뜩 인상을 쓰고 있으니 오해를 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3개월을 꼬박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왼쪽 어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제가 논문을 찾아서 운동이
염증 인자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에 한 서너 시간씩 등산을 하고 등산이 마치고 주차장에 내려오면은 분명히 제 몸에 염증 인자가 가라앉아 있을 것이고 제가 관절을 움직여서 풀어주어도 덜 아플 것이라는 확신하에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3번 만에 끝냈습니다. 아시겠지만 몸이 찌푸둥하고 여기저기가 결리고 아프고 할 때 땀이 나는 운동을 하고 나면 이런 증상들이 안개 가시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이 염증 인자를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항염증 작용을 하는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배출이 되고 그 배출된 물질이 혈액을 돌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먼저 지방 조직을 분해해 가지고 몸매를 잘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간에서 인슐린 작동을 잘하게 해가지고 물론 당뇨병의 치유에 중요한 게 운동이죠. 그래서 또한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을 감소시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치유에 2가지를 들라 하면 첫 번째는 저녁에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 뭐 예를 들면 이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한 70%를 먹고 저녁에 나머지 한 30%를 저녁 3, 4시 사이에 먹고 끝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식이요법과 더불어서 운동요법, 이 2가지가 당뇨병 치유의 근간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살을 빼고 또는 칼로리를 소모하고 혈당을 소모해서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단순히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논문에서 보시게 됐습니다만 운동에는 당뇨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포에 존재하는 수십 개까지도 존재하는 세포의 엔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즉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중의 산소와 합쳐져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각 세포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뇌세포라고 그러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근육세포면 수축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고 다른 세포들은 어떤 호르몬이나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각각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에서는 그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각 세포에서 현격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당뇨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피곤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운동을 통해서 그 숫자를 다시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동을 함으로써 근력을 강화시키고 뼈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나이 들어서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면 또 그런 일이 너무 흔하죠. 이것이 그분의 나머지 여생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매일 걷는 것은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평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한 단계 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다면 배낭에다가 물이라든지 어떤 무게가 나가는 것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도 이 뼈에서 느낄 수 있는 충격, 진동, 다른 말로 이것을 프리프리오셉션이라고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강화시킴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프리프리오셉션이라고 하는 감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도 여러분들 팔이 지금 앞으로 뻗치고 있는지 자기 쪽으로 오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절을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을
뇌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질 때 이미 다진 다음에 허리가 다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어가면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반사적인 느낌마저 이 프로프리오셉션이 담당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발이 착지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작용하겠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무릎을 굽힌다거나 몸을 옆으로 틀어서 이 충격이 그대로 100%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반사작용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프리오셉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감각인데요. 이 감각을 잘 활용시키면 낙상도 예방할 뿐더러 뼈에서 이런 이 감각을 받을 때마다 뇌로 신호를 보내주므로 뇌가 우리 뼈를 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사실 골다공증은 몸에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을 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운동을 하면 섹스 호르몬,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균형을 각각 이루게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몸매를 잘 유지시켜주고 정서도 안정시켜주며, 혹시 그 갱년기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정서를 안정시켜준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젊게 살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많은 논문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암 중에서 가장 흔하고 또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유방암입니다. 물론 이 유방암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 복부 비만, 햇빛 부족이 주요 원인이지만, 여기에 폐경기를 지나면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그 위험성을 가중시켜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이상적인 몸매를 유지하는 것은 암 발생률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함으로 감정의 기복을 없애주고 불면증을 해결해주고, 또한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것, 그런 증상들을, 불편한 증상들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세포와 세포, 조직과 조직 간에 서로 교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확인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을 읽으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운동을 할 때 나오는 이 마이오칸이라는 물질이 지방 조직에 신호를 보내면 지방세포들이 해로운 흰 지방 조직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점점 좋은 일을 하는 브라운 지방으로 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라져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운동은 능동적인 디톡스다라는 개념입니다. 운동은 신장 기능을 대신해 주기도 하는데, 화이팅의 글을 보면 운동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기관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노폐물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능력을,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그거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러므로 운동을 하는 것은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진정한 디톡스를 하고자 한다면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디톡스, 즉 입이나 항문을 통해서는 물질을 넣음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불순물이나 노폐물을 제어해낸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런 디톡스는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운동을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개의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즉,
운동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운동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산소 운동, 우리가 말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죠. 그래서 뛰고 등산하고 하는 등등. 이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지만은 이것을 할 때 좋은 콜레스테롤이 생겨나고 그래서 뼈가 강화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뇌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죠. 이 유산소 운동을 근간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씩 강도와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죠. 두 번째 운동의 종류는 근력 운동인데 이것은 마치 아령이라든지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물론 이 근육 강화도 각 부분을 골고루 강화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인대, 근육, 뼈를 강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관절염이라는 것이 이 마디마디에 있는 근육들이 특히 이 무릎 관절 같은 데는 근육이 강화되므로 관절이 제대로 그 골에 따라서 움직여주므로 삐걱거리지 않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해주고 그래서 염증 유발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이것 역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 소위 말해서 스트레칭 엑서사이즈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은 뭐 어떤 포맷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녁 때 자기 전에 마루 같은 데 누워서 편안하게 몸을 뒤틀고 숙이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운동의 종류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가지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운동의 주의사항이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운동을 함으로 오히려 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공급입니다. 이것은 운동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드링크를 드시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실 수도 있고 당연히 물을 따로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이유는 당연히 탈수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고 운동 시작 전에 일부 물을 마셔줌으로써 운동이 시작될 때 혈액순환이 더욱더 말초까지 원활해지면서 또한 땀을 통해서 불순물이 더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신체 활동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은 신체 활동이 그들이 삶의 요소인 것처럼 우리도 신체 활동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 이 스포츠 센터를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층에 그 체크인 카운터가 있고 남자들 그 체리현장이 2층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운동하러 가시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게 옳아요? 계단으로 가시는 게 낫겠습니까? 사실 계단은 항상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5분씩 줄을 서는데도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운동은 꼭 어디 차려놓은 데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102세가 된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기억력도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건강의 기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뭐 다른 사람과 유달리 하는 것은 없는데 딱 한 가지 보니까 다른 게 뭐냐면 이 쇼핑하러 그로서리 같은 데 가면 자기 차를 입구에서 가장 먼 쪽에 세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세우면은 한적하고 그 차를 넣고 빼는 것도 아주 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몰까지 걸어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게 자기의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기 화이트 부인의 치료봉사에 보면은 노동, 즉 운동이 가장 큰 유익이 되려면 조직적이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유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하는 것은 5개 활동이 가장 좋다 이것이죠. 자, 이런 화이트 부인의 언급이 진짜 과학적으로 사실인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논문은 이 제목을 잘 보시면 실제 활동,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는 운동과 그러니까 virtual environment, 이건 뭐예요? 여기서도 썼지만 닌텐도사에서 난 위라는 게임 생각이 나세요? 이렇게 그 어떤 기구를 손에 들고 뭐 테니스를 하기도 하고 복싱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스크린을 보고 상대방과 시합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바이스가 X, Y, Z축을 느껴가지고 그다음에 움직임의 속도 같은 걸 느껴서 컴퓨터에서 이제 이 모션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자, 이것을 하는 사람과 밖에서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을 똑같이 칼로리가 소모되는 인텐시티와 듀레이션을 조정을 한 다음에 운동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테스트를 했어요. 먼저 이제 그 뇌파 검사를 해보면 실제 환경, 즉 야외에서 운동할 때 뇌파가 훨씬 더 좋은 것이 증폭되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논문을 보면은 당연히 칼로리 소모가 운동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운동에 숨겨져 있는 많은 이득은 좀 아까 우리가 말씀했다시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뇌파마저도 좋아지는 것인데 어떨 때 좋아진다 이거죠? 예, 야외에서 활동할 때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운동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 항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화이트분이 얘기하셨다시피 마음의 준비, 이 마음과 몸이 일치를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나오게 되겠는데 계획을 하고 운동의 목적을 생각하고 운동의 기대감을 가질 때 그 운동을 설상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간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복장이나 장비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 준비 운동이나 정리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절제와 휴식의 개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강한 운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 논문에 보면은 1시간 이상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은 피하라 이겁니다. 또 하나 개념은 유산소 운동.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할 때는 우리가 음식을 산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산화작용을 하면서 활성화산소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노화나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제와 휴식을 통해서 그런 산화 스트레스를 방지하거나 또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을 할 때 쉬지 않고 1시간 반 이상 계속 하거나 또는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또는 음식을 섭취 안 하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면역력의 약화를 초래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일주일 이상 계속하는 운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의 세기, 과도한 운동은 무엇이고 적당한 운동은 무엇인가? 이 운동의 세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운동의 세기는 예를 들면 조깅을 한다고 쳤을 때 옆 사람과 말을 할 정도는 되되 노래 부를 정도가 안 될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한 인텐시티가 되겠고, 그렇지만 옆 사람과 말도 못할 정도면 그건 과도한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논문에서도 보여드리다시피 과유불급,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감기 발생률이 감소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다시피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지나치게 되면 감기 발생률이 오히려 증가한다. 이 얘기는 면역력이 약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는 항상 적절한 포인트에서 중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습관은 나의 운명이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그동안 해오는 건강 강의의 한 가지 축이 되겠는데, 이 배럴통 보이시죠? 이 배럴통은 어떻게 만듭니까? 그 나무 판때기를 다 붙여서 만들죠. 이 배럴통의 기능은 어떤 물질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 보관할 수 있는 물질의 양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 판때기 중에 가장 짧은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나머지가 길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배럴통의 판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뉴스타트의 한 컴포넌트라고 친다면 우리가 음식만 잘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운동만 너무 많이 한다고 나머지 게 상쇄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음에 보여드린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우리가 죄를 짓고 결국은 이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살게 된 우리 인간들에게 수고의 대가로 음식을 얻는 것 외에 더 많은 혜택을 그분께서 주셨다는 것이 이제는 확인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운동은 또 다른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레이던트를 수련받았을 때 그 대학에서 이제 아직도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주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 온 메일에 이런 게 있었어요. Physical activity is medicine. 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인 저에게 프리스크라이브를 하라. 이겁니다.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에게 그 각각 맞는 종류의 그 약을 주듯이 용량을 주듯이 운동도 그렇게 테일러 해가지고 이 처방을 줘야 된다는 아주 적절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화이트 부인이 이 언급한 대로 운동은 약보다 더 건강에 좋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부했듯이 어떤 병을 치료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너무나도 많은 기전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기전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자면 잘못된 식단의 개념을 가지고 시작된 잘못된 운동의 개념은, 즉 칼로리를 소모해야 된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부담감만 주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운동, 신체 활동에는 분명히 건강의 혜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매일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실천을 해야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전을 감사하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운동에 대한 개념을 달리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체 활동을 부담 없이 더 열심히 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운동의 처방은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성별이나 나이, 신체 조건, 그리고 하려는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제 신체 활동이 적어지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동차를 타게 되고 편한 의자에 앉아 있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운동이 추가로 일부러 하는 운동은 필요한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집에다가 트레드밀을 놓고 운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기 밴쿠버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해가 짧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제가 처음에 그런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우리가 운동을 대하는 현대의 개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걸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이유로 노동을 해야 했던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의 신체 활동의 필요성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런 목적에서 시작된 신체 활동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먹은 음식에 대해서 소모를 하려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권하고 싶은 운동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하는 신체 활동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가드닝, 그 다음에 밭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이킹입니다. 하이킹. 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또 말씀드린 세 가지 운동의 타입 중에서 자기 자신에 맞는 그 운동을 스스로 처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선택한 운동들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체의 수고와 노동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많은 축복의 기전들을 우리 몸에 이미 심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체 활동을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의 자유를 자제하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우리의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맑고 밝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 또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영의 오후 프로그램 안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1교시는 조앤나 김 선교사의 최고의 치료약, 질병에 대한 과일들의 효능이라는 주제로 천연치료 강의가, 송주섭 강사의 유가족연금, 저소득자 생활보조금에 대한 사회복지 세미나가, 세 번째로 변정희 원장의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주제의 부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교시는 3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글로리아배 팀장의 채식을 해야만 하는 이유, 반찬류, 퓨전에 대한 건강요리, 36대 임봉순 교수의 외라는 찬양을 배우는 은혜로운 찬양 나눔의 시간이 진행됩니다.